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가 안 되는 건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안 되는 거지 주변 게 아마 오늘은 다 들어갈 수도 있어. 주변에 밑에 있다가 뭐 좀 이따 편의점 가서 뭐 먹을래 막 이딴 소리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 뭐 마이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셨죠? 자, 명세 1번부터 한번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 질문은 1번이 문제 오류였더라고. 1번이 문제 오류였어. 그냥 X 치세요, 이거. 자, 4번까지 질문 있어요? 없으면 5, 6번 질문. 7번부터 9번. 7번, 8번. 9번부터 12번. 13번부터 16번. 17번부터 20번. 수업 시간에 확인을 말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2번이요? 자, 20-2번 해달라고 합니다. 20-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모든 양의 실수라는 건 여러분 일단은 X는 항상 무슨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라는 전제가 이미 걸려있죠. 이러면 문제에서 X는 X-4보다 크다가 참이다 라는 거죠. 그쵸? 참임명제라고 나왔죠. 그쵸? 그럼 이렇게 이게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즉 얘가 얘 안에 뭐 해야 돼? 포함돼야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왜?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3을 뽑아서 여기다 넣었더니 말이 돼야 되고 여기다 한 10을 뽑아서 여기다 넣었더니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얘들아 내가 모든 양수를 여기다 넣었을 때 항상 말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한번 일으켜볼게. 오히려 오류를 얘를 x는 5보다 크다라고 만들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다 여기서 3을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항상 여기는 모든 양수를 여기다 넣었을 때 항상 말이 되려면 a-4가 0보다는 어떠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면 어떡하냐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수 아무 수나 넣어볼게. 3 넣어보면 얘가 x는 -1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양수를 다 뽑아서 여기다 넣어도 항상 -1보다 클 거니까 말이 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번의 정답은 몇? 무슨 개수 찾아다 그랬어? 자연수 1, 2, 3, 4 답은 4개가 정답이 되네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으면 21번부터 24번 질문이요. 21번에 혹시 이거 불러드려야 되나요? 21번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역과 대우는 알아서 말했다는 전제하에 참거짓만 알려드릴게요. 21번에 1번은 역은 거짓 그리고 대우는 참. 2번에 역은 참, 대우는 거짓. 3번에 역은 거짓, 대우는 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있을까요? 불러드릴 거? 22번도? 22번에 1번에 참과 거짓을 대우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대우 찾았다는 전제하에 22번에 1번은 참, 2번도 참, 3번도 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은 됐고 24번 불러드리면 되죠. 24번에 불러드릴게요. 얘도 역이랑 대우를 순서대로 말해드릴게요. 1번에 24번에 1번에 역은 참, 대우는 거짓. 2번에 역은 참, 대우는 참. 3번에 역도 참, 대우도 참. 4번에 역은 문제에서 참, 대우는 거짓. 5번은 역은 거짓, 대우는 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증명해 드릴 거 있어요? 24번에 뭐야? 5번에 역이요? 역 보면 x, y가 모두 정수래요. 자, 25번에 지금 5번에 역만 한번 찾아달래요. 역을 써보면 24번에 5번 역만 써보면 둘이 곱해서 정수면 x도 y도 정수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보면 당연히 둘이 곱해서 정수면 선생님 더했을 때 정수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요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 정수라는 조건이 있죠? 자, 다음 또 없습니까? 문제가 다른가 이거? 아직 아니고 이거 아니야?
X 더하기 Y요. 아, x, y도 정수고 x 더하기 y도 정수냐? 그럼 끝났네? 이건 무조건 x도 y도 정수냐? 이거 물어본 거니? 그치? 그럼 얘들아, 더해서도 정수, 곱해서도 정수 나오려면 무조건 x, y는 뭐예요? 정수. 네? 근데 문제가 반례가 하나 있잖아. 반례가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하나 있잖아.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예를 들어서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내 머릿속에서 드는 예시는 이런 거야. 요거 둘이 곱하면 합차해서 4 빼기 3에서 1이어서 정수거든. 그리고 둘이 더하면 뭐 나와? 4 나와. 근데 무리수, 무리수야. 그래서 안 되겠지. 자, 다음 또 없으면 25번부터 28번, 29번부터 32번, 33번부터 36번, 35번, 35번의 문제 여러 명이 하네. 자, 35번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조건들을 나란하게 써보면 P면 Q이다라는 게 일단 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ot P면 Q이다도 참이고, 그리고 not R이면 P다라는 것도 참이래.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선생님이 이거 문제 쓰다가 알아차린 건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돼. 얘들아, 어떻게 이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 이런 거야. P가 Q한테 들어가 있는데 P의 여집합도 Q한테 들어가 있대. 얘들아, 이거 잘 봐봐. P가 Q한테 들어가 있대. 근데 P의 여집합도 Q한테 들어가 있대.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맨 처음 P가 Q한테 들어가 있으면 이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 이 그림이라고 하면 P의 여집합이 Q한테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어떻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 Q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 이 Q가 누구면 돼요? 바로 전체면 돼요. Q가 그냥 대빵인 거야. 그래서 이 두 문장 갖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마 Q는 전체 집합일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럼 전체가 가장 대빵이니까 저 두 개만 봐도 P가 Q한테 들어가 있는 건데 Q 대신에 바로 전체라고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여집합, 아래 여집합은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P한테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요 두 문장 갖다 우리는 또 상관론법이 될 거야. 어떻게? 아래 여집합은 P한테 들어가 있지만 P는 Q한테 들어가 있고 Q는 전체나 마찬가지야 라는 거지. 그럼 요거 갖다가 우리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전체가 바로 Q라고 써도 되고 전체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안에 P가 있고 그 안에 바로 아래 여집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누구다? R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옳은 것을 찾아달라. 기억, P의 여집합이 이 바깥 부분이죠. Q한테 들어가 있냐? 이거는 Q가 전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말이 될 수밖에 없어. 기억은 무조건 참. 그 다음 니은 가볼게. R 빼기 P의 여집합이야. 근데 얘들아, 요거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 한번 집합으로 바꾸면 R 빼기였지. 교집합 P가 바로 누구냐?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들아, R과 P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R과 P가 서로 소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R이랑 P랑 서로 소인가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도너츠 부분 정도. 그래서 얘는 공집합은 아닐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답은 기억, 그리고 디귿, 아니면 이제 여기서 판별이 나겠네. 마지막 디귿을 한번 따져볼게. 디귿 따져보면 아래 여집합, 합집합, P의 여집합, 이 Q한테 들어가 있냐라는 거. 얘들 이거 보자마자 그냥 참이지. 왜? 얘가 누구였어? 이거 보자마자 참이지. 왜? 얘가 뭐야? 전체야. 여기가 별짓을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안에 들어가 있겠지.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35번에 답은 3번, 1번. 틀리면 꼭 말해주세요. 자, 다음 또 37번부터 40번, 41번부터 44번, 45번부터 47번, 48번부터 49번, 49번에 1번. 자, 49번에 1번 가볼게요. 자, 미안한데 B 대신에 2로 바꾸시면 됩니다. B 대신에 2로 바꾸면 A는 마이너스 3 정답이죠. 자, 다음 또 50번부터 52번, 52번. 자, 5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부등공식 잘못 따진 거 아닌가? 자, 52번 보시면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면 P가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는 R에 대한 충분 조건이면 3단문법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가장 맏형이 R이어야 돼. 그럼 R부터 먼저 나타내면 7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무조건 P랑 Q는 다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누구 찾아볼까? P부터 찾아볼게. P는 여기 있대. 마이너스 A부터 A 플러스 2까지. 그리고 같다가 지금 둘 다 있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P, 요거는 지금 R이라고 썼어요. 이제 마지막 누가? Q가요 선생님. P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실상 Q가 마사부터 2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요. 마사부터 2까지. 그리고 같다가 지금 둘 다 빠져 있어요. 그럼 고민씨, 요게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요? 아니죠. 작아야겠죠. 그리고 모양 같다. 여기 색칠돼 있는 여기 뻥 뚫려 있지만 바깥에가 색칠돼 있으니까 같다가 붙겠지. 그러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고. A 플러스 2는 2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되고 여기도 바깥에가 색칠돼 있으니까 같다가 붙으면 되겠죠. 그럼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사실상. 그럼 같은 숫자라는 건 결국 얘네들의 뭘 찾으면 돼? 교집합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그랬을 때 범위 좀 찾아줘 라는 거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무조건 다 되냐라는 거야. 왜? 얘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얘를 벗어나면 큰일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도 한번 마지막에 따져줘야겠네. 7보다는 작아야 되고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같다 붙어서 A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교집합은 얘고 얘는 마지막에 꼭 성립해줘야 되는 거니까 A는 4 이상 5 이하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다음 또 53번부터 56번 55번에 답이 55번에 2가 빠졌어요. 선생님 빠른 답지는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다음 또 57번부터 60번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 함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자, 함수 개념 프린트 드릴게요. 함수가 아마 제일 어렵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이고. 자,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개념 프린트에 입각하여 가르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를 배우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수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지. 근데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보면 1번 뭐라고 돼 있어? 바로 대응이라고 돼 있어. 그럼 도대체 대응이 뭐냐라고 하면 그 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하여 X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 Y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을 때 바로 이 X에 있는 원소에서 Y에 있는 원소로 하나씩 짝꿍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보면 그럼 함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 하나씩 대응할 때 오직 문제 뭐라고 써있어?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거를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응은 화살표를 나타내서 그냥 x에서 y로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면 함수를 만족하면 그 위에 함수의 영단어 앞글자를 따와서 바로 펑션, 바로 f를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읽어보시면 모든 대응이 함수인 것은 아니다.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지만이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서 화살을 안 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린 그거는 함수라고도 안 하고 대응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화살을 쏘는 쪽, 여기는 화살을 맞는 쪽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유치하니까 수학에서 화살을 쏘는 쪽을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바로 공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화살을 뿅 하고 맞은 아이들, 진짜 화살을 맞은 아이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화살을 쏘는 쪽을 정의역,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쪽이 치역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표현 방법을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건데 정의역이 1, 공역이 A, 그리고 실제로 화살도 맞았으니까 치역도 A인데, 그럼 기호로 어떻게 쓰냐? 바로 어떤 함수가 1한테 화살을 쏘라고 했더니 그게 A한테 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F2는 B, F3은 C라고도 나타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바로 정의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바로 치역이라고 한다 라고 써 있는 게 지금 2번에 쭈루루 써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옆에 3번 가볼게요. 형님, 그러면 함수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F 함수도 있을 거고 G 함수도 있을 거야. 어떤 정의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공역이 있을 때 여기로 이렇게 화살을 쏠 거래. 이렇게 화살을 쐈다라고 쳐볼게. 그랬을 때 만약에 선생님 F와 G가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따져야지만이 저게 같은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아이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요 개념이거든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A, B, C였어. 근데 실제로 치역도 A, B, C인데 F라는 함수는 진짜로 다행히도 그대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살을 쐈어. 그리고 G라는 함수도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걔도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A, B, C였어. 근데 얘는 거꾸로 쏴줬어. 1은 C한테, 2는 B한테, 3은 A한테. 그럼 얘들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A, B, C, 치역도 A, B, C.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A, B, C, 치역은 A, B, C. 그럼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럼 애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야? 그럼 이거는 F랑 G랑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제일 많이 대답을 해. 왜? 표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거든.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다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원소들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다른 원소, 다른 함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요? 정의역, 치역, 공역이 다 같은데 왜 얘는 다른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수학에서 함수가 둘이 같다라는 건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바로 같은 치역이 나와야 우리는 비로소 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선 1을 넣었을 땐 A지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C니까 같은 정의역이지만 다른 치역이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얘는 둘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정의역, 치역, 원소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누구한테 화살 쐈는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걔네들이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만 읽어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식의 관계식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의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근데 함수값이 뭐예요? 이것도 정말 유치하게 질문 많이 하는데 이 치역을 세 글자로 늘려서 말하면 함수값이다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 4번 한번 가볼게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가지고요. 식으로만 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만 배웠는데 이 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주구장창 중학교 때부터 계속 X축, Y축을 배워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공수 2에 와서는 이 X축이 바로 정의역을 뜻하는 거고 바로 이 Y축이 공역을 뜻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X축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바로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맨날 이런 것들만 공부했으니까 얘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의역이 1, 2, 3이야. 근데 공역이 2, 3, 4라고 해볼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화살을 쏜 거야. 그리고 얘를 우리가 F함수다라고 지정해줬어요. 그럼 선생님,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x좌표에다 1을 넣었더니 y좌표가 2 나오고 x좌표에 2를 넣었더니 y좌표가 3 나오고 x좌표에 3 넣었더니 y좌표가 4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혹시 함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4 나오지 않냐?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역, 공역이라고 표현하고 정의역 x에다 1 넣었더니 치역 2가 나오고 x에다 2 넣었더니 치역 3이 나오고 x에다 정의역 3을 넣었더니 치역이 4가 나왔다 라고 점점점으로 표시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점으로만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게 때로는 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무제한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어떨 땐 점이고 어떨 땐 직선이고 어떨 땐 선분입니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준 이 정의역에 따라 달려있다. 얘처럼 정수 1, 2, 3으로 줬을 때는 좌표 1,2, 2,3, 3,4라고 찍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x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x가 1부터 x가 4까지 포함되어 있는 x는 자연수 등등등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모든 실수라는 건 이 모든 x 값에 따라서 공역, 즉 치역이 나온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무제한 개념으로 직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처럼 1부터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만이면 1, 2, 3, 4밖에 없겠네요 선생님. 그럼 걔는 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x는 1, 2, 3, 4 이하의 모든 실수다 라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1과 4 사이에 있는 실수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1부터 4까지 그래프가 딱 끊겨서 나오니까 선분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함수 그래프는 뭐 이건 넘어가면 되고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 선생님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와 이 함수 그래프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x가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그걸 비로소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면 큰일 나지 않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1을 넣었더니요 선생님 정의역이 x였거든요. 1을 넣었더니요 2한테도 화살 쏘고요 3한테도 화살을 쏴버렸어요. 그리고 2를 넣었더니 2한테 갔어요. 3한테 넣었더니 4한테 갔어요 등. 자 그럼 얘 보면 1이 지금 2한테도 화살을 쐈고 3한테도 화살을 쐈으니까 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대응은 무조건 한 명당 한 발씩 쭉쭉 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 대응이라고 하고. 근데 얘 지금 1이 몇 명한테 화살을 쏴버렸어? 2명한테 화살을 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를 판단하는 건 바로 정의역이 과연 치역을 몇 개 만들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그래프에서 비교하자면 자,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 만약 얘가 연결돼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잘 보세요. x값 하나당 2개 나왔을 때가 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x값 하나당 이 그래프도 항상 한 점에서만 찍혀 있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x값 하나당 2개의 좌표 x값 하나당 2개의 y좌표가 찍히면 얘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제가 쉽게 구분합니까? 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함수 그래프를 찾아줄래? 라고 하면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기억 니은비가 학답형 많이 내거든요. 다음 중 함수 그래프를 찾으시오. 이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함수 계속 세로로 긋고 있는 거야.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그래프, 2점 이상에서 만나면 걔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밑에 참고에 함수인 것과 함수 아닌 걸 그려놨거든요. 첫 번째, 자 이거 상수함수라고 말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요거 자 x는 a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림이. 근데 이거 이런 친구들 있다. 선생님 이거 직선이죠.
이게 수학에서 직선이랑 국어에서 직선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우리 국어에서 직선은 뭐죠? 곧게 뻗어 있는 걸 직선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휘어 있지 않으니까 곧게 뻗어 있으니까 얘는 국어적으로는 직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 직선은 뭐죠? 바로 y는 x, 즉 기울기가 0 초과인 식들을 우리가 비로소 직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얘 직선이라고 하나요? 하죠. 1차 직선이라고 할 거예요. 자, y는 4. 얘 직선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린 얘 뭐라고 불러요?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x는 4 이렇게 나왔어. 그럼 x는 4야. 그럼 얘는 y는 이라는 값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수학에선 직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로로 그으면 와장창 다 만나요. 여기는 안 만나고 여기는 와장창 다 만나고. 근데 아까 우리 함수라는 정의가 뭐였죠?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나왔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a를 넣었더니 y값이 무한개가 나와요. 그럼 얘 실질적으로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옆에 봐볼까요? 옆에 두 번째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가 아마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맨날 연습했던 2차 곡선. 2차 곡선은 어디에나 세로로 그었을 때 언제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얘는 비로소 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3차 함수도 배우겠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벌써 제가 3차 함수라고 불렀으니까 세로로 그었을 때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고 4차 함수 언제나 어때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심지어 우리 요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예? 절대값 함수라고 하죠. 벌써 절대값 함수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얘도 세로로 그었을 때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요걸 이제 공부해 보면 어떤 친구가 따로 와서 꼭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요. 그래도 조금 수학을 열심히 했던 친구라 가우스 함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가우스 함수도 뒤에 함수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얘도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가우스 함수는 툭툭툭툭툭 계단식으로 끊겨 있는데 왜 걔가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죠? 라는 건데 자 가우스 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색칠돼 있고 뻥 색칠돼 있고 뻥 색칠돼 있고 뻥 색칠돼 있고 뻥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보면 요런 데다 그었을 땐 당연히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그쵸? 근데 선생님 끊겨 있는 데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끊겨 있는 데 그렸거든요. 여기. 그럼 얘는 두 점 아닌가요? 근데 여기 뻥 뚫려 있고 여기 색칠돼 있고. 그리고 여기다 그어도 여기 색칠돼 있고 여기 뻥 뚫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도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가우스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좀 저걸 했거든요. 선행을 했거든요. 선행을 해보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번 시험범위죠. 제가 미리 선행해보니까 선생님 얘도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 보면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함수가 아닌 이유를.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 이런 그림을 저한테 그려갖고 와요. 제가 선행을 해보니까요 선생님 여기 x는 1이고요. y는 2거든요. 우리 혹시 선행한 분들 저 점점점을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이거. 그럼 선생님 지금 제가 유리함수니까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이해간다 이거야. 한 점에서 항상 만나지 않냐. 여기서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 않냐. 근데 선생님 여기에 그으면 즉 점근선에 그으면 걔랑 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는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말은 맞아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 실제로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 지점에서는 지금 한 점에서 안 만나니까 얘는 함수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만 빼고 세로로 그어라고 조건을 미리 달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문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로로 긋긴 그을 건데 점근선에 긋지 마. 왜? 나 이거 어차피 여기서 진짜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에서만 한 점에서 그어줘 라는 거지. 무리함수도 어떻게 생겼죠? 미리 선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면 가장 기본 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꼭지점이 1,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으면 어때요?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에 그으면 안 만나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무리함수도요. 첫 줄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x는 1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라고 시작해요. 그 말 뜻은 너 1보다 작은 쪽에다 세로를 그을 생각하지 마. 1보다 큰 쪽에만 이상에만 그래프를 그었을 때 함수인 거 찾아줘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내냐면요.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할 때요. 여기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놔요. 당당히. 그럼 애들이 선생님이 그랬어. 유리함수는 실질적으로 뒤에 함수라고 불렀으니까 쟨 함수일 거라고 애들 다 동그라미 쳐갖고 와요. 근데 아니죠. 왜? 여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점근선은 되지 말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 밑에 어떠한 말도 없어요. 그냥 이 글이 떨렁 끝. 그러면 안 돼요. 요 밑에 x는 뭐 예를 들면 a가 되면 안 된다라는 보장이 꼭 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참고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그래프가 되려면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오직 하나씩 있어야 하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우리 이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자기 혹시 기하 선택한 친구 있습니까? 선택 과목? 기하 선택한 친구가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세 번째 그림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하 벡터에서는 바로 얘를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2차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얘를 2차 곡선이라고 하지 2차 곡선 함수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쵸? 왜?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깨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함수란 말을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백에 가서 또 어떤 친구들은 뭐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말하죠? 바로 쌍곡선이라고 해요. 쌍곡선도 뒤에 함수란 단어를 못 써요. 왜?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요거 뭐죠? 이번 중간고사 때 미친듯이 연습했던 이거 뭐예요? 원이죠?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함수예요? 방정식이죠. 왜 원은 함수라고 안 해요? 얘도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뒤에 함수란 말을 못 썼던 거야.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날 때는 우리 대부분 방정식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 x값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얘들아 혹시 요거 뭐였죠? 요 모양 요 모양은 그냥 요거 뭐예요? 요거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말해요? 타원이라고 하죠. 좀 타원 같진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타원이라고 하죠. 타원도 어때요?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라고 안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밑에 이제 6번하고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얘들아 오늘 함수 배우잖아. 요 함수 다음에 배우는 게 당연히 이제 엄청 많아요. 뭐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등등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그 다음에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 무슨 뜻이지? 오늘 함수 놓치면 저 뒤에 있는 함수는 다 깨진다라고 보는데 얘가 가장 기본 근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거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첫 번째 함수 바로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2번이 바로 1대1 대응 함수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1대1 대응은 요 뒤에 함수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1대1 대응은 이미 함수이니까 굳이 얘 쓰지 말자. 왜? 너무 길거든. 그래서 때로는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이렇게 그냥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앞에 1대1이란 말이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1대1이냐 라고 하면 바로 이 1대1의 특징은 바로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가 매치가 될 때 우리는 바로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정의역이 혼자 두 발을 쏴. 안 돼. 만약에 얘가 두 발을 맞아. 그것도 안 돼. 무조건 정의역 한 개당 공역 하나가 짝지어져서 실질적으로 FA는 B. 요게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정의역도 하나고 공역 속에서 화살을 맞은 치역 B도 꼭 한 개가 나와야지 우리는 비로소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뒤에 함수냐 대응이냐는 도대체 누구 갖다가 결정되냐라고 하면 이게 함수에서 끝날지 대응 함수일지는 누가 결정하냐? 바로 공역과
치역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공역이 치역이고 치역이 공역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랬으면 수학자들이 이미 용어를 이렇게 따로 안 만들어 놨겠지. 그럼 도대체 왜 공역과 치역에 의해서 1대1 함수로 갈지 1대1 대응으로 갈지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1, 2, 3이고요. 공역이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1이 A한테 화살을 쐈고요. 2는 C한테, 3은 B한테 화살을 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앞에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 더 먼저 물어볼게요. 첫 번째, 함수니? 라고 물어봤어.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함수라는 건 실질적으로 정의역이 무조건 한 발씩만 화살을 쏘면 우린 다 함수라고 해요. 왜? X값 하나당 Y값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너 누구한테 쐈어? A요. 한 발 쐈네. 2. 너 누구한테 화살 쐈어? C요. 한 발 쐈네. 3. 너 누구한테 화살 쐈어? 저 B요. 한 발씩 정확하게 쐈으니까 얘는 일단 함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냐 없냐야. 근데 정확하게 한 명당 한 발씩, 한 명당 한 발씩, 한 명당 한 발씩 쐈으니까 얘는 1대1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벌써 이 두 개를 조합해서 1대1 함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대응이란 말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여기서 1대1 함수로 치마 마무리를 하냐라는 거거든. 그럼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번엔 x가 1, 2, 3이고요. 그리고 y가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화살 쏠게요. 1은 a한테, 2는 c한테, 3은 b한테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함수냐? 네, 한 발씩 화살을 정확하게 쐈어요, 선생님. 얘는 함수예요. 그리고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화살을 쏘고 맞았냐? 네, 그럼 얘도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점은 누구냐면 요 D예요. 왜? 여기서는 공역이 A, B, C, D였어요. 이게 공역이었어요. 하지만 치역은 실질적으로 A, B, C예요. 여기서는 공역이 뭐였어요? A, B, C예요. 근데 치역도 뭐가 나왔어요? A, B, C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얘와 얘의 차이점은 공역은 D가 있었지만 치역엔 없고 공역의 A, B, C가 남김없이 치역으로 갔죠. 그럼 즉 이 말은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고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처럼 공역과 치역에 의해서 대응이냐 함수가 결정되는데 바로 다르면 함수에서 마무리, 마침. 그래서 1대1 함수 끝나는 거고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바로 얘는 대응이란 말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로소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냐? 정확하게 맞을 놈들이 다 한 발씩 정확하게 맞았고 함수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 말이 없어. 한 명씩은 맞았지만 공역, 치역 달라. 그럼 얘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제가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래프로 나왔을 땐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면 제가 대표적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예시를 두 개 그려드릴게요. 제일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1대1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1대1 대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일단 정의역이 뭡니까? 라고 정의역은 x값에 있는 값에 모든 실수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공역은 뭡니까? 공역은 y값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나와도 되고 0이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양수가 나와도 되고 0이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보면 정의역, 공역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치역을 한번 구해보면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치역 좀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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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역. 야, 이거 치역이 조금 웃겨요. 왜? 치역 자체가 어디에만 존재하죠 지금? 양의 실수에만 존재해요. 지금 보시면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이 실질적으로 양의 실수가 나와요. 근데 얘 보면 치역, 치역,
치역, 치역, 치역, 치역. 어때요? 공역도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에서 나오죠. 얘 공역과 치역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여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란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로 1대1 함수 그래프라고 하고 얘를 바로 우리가 1대1 대응 그래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언제 이거를 다 표시하고 있나요?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정말 빠른 방법 없을까요? 해서 찾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함수. 그래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다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력은 아무리 수천 개를 줘도요. 계속 세로로 긋고 있으세요. 그럼 다 함수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1대1 함수일지 1대1 대응일지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럼 일단은 1대1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1대1일지 아닐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바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 다 1대1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렇게 그었을 때 한 점, 요렇게 그었을 때 한 점, 요렇게 그었을 때 한 점, 요렇게 그었을 때 한 점. 어때요? 어디에나 가로로 지금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일단 둘 다 1대1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야. 그럼 선생님 이제 함수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대응까지 간 다음에 함수에서 마침표 찍을지는 어떻게 제가 판단하나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한 점, 한 점, 한 점, 없어, 없어, 없어. 선생님 한 점일 때도 있고요. 안 만날 때도 있네요. 근데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언제나 항상 한 점이죠. 언제나 한 점이면 바로 대응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대응을 쉽게 찾는 방법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로 그었더니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면 걔는 1대1 대응. 가로로 그었을 때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치하게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줬는데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한글로 나오지 않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얘들아 1대1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한 명당 한 발씩이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우리 루미한테 다트 하나 화살표를 주고요. 보미한테도 하나 줬어요. 다트를. 근데 얘네가 같은 판에다 던지면 한 발씩 한 다트에다 쏘면 얘는 1대1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1대1이란 말을 붙이려면 한 발당 한 개의 다트판, 한 발당 한 개의 다트판, 다트판 각자가 각자 다트판에다 던지는 걸 바로 우리가 1대1이라고 하듯이 선생님 쏘는 놈이 다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룸이랑 보민이야. 쏘는 놈이 다르면 걔네들은요 맞추는 놈도 달라야 돼요. 즉 맞추는 다트판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선생님 얘는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6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6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함수 f는 x에서 y에서의 정의역 x 이외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그때 우리는 얘를 바로 1대1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참고 조심하세요. 참고 보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인 대우. 우리 대우 배웠잖아. 대우가 뭐였지?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얘들아? 맞는 놈이 같으면 쏘는 놈도 같았다라는 거. 이게 애들이 이해를 못해. 다시 한 번 더 잡아봐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했다. 나는 분명히 함수 정말 질문 많이 나올 거야.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이게 무슨 뜻? 이게 바로 1대1 함수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참이야. 또 우리 모두 참이야? 대우거든? 대우 찾아볼게. 같은 놈한테 쏴버렸어. x1과 x2가 같은 놈한테 화살을 쐈대. 그 말 뜻은 아마 쏘는 놈이 같은 놈이었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 문장 대신에 이 문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애들 당황해.
fx1하고 fx2가 같은데 x1과 x2가 같다고? 맞는 놈이 같았다는 건 쏘는 놈도 같았다? 아 이게 참이면 대우인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니까 이건 1대1 함수란 뜻이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러면 1대1 대응도 이 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1대1 대응도 결론적으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이 달라야 되니까 1대1 대응도 이걸 쓸 수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적혀 있어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1대1 대응 보시면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쓸 수 있대. 1번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이거 1대1 이거 있잖아. 이거 만족하면 된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걸 만족한다는 건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대응은 거기에 뭐까지 추가돼야 돼? 2번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 1번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린 비로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저 웃긴 게 뭐냐면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때요. 자, 이렇게 화살을 쐈다고 쳐볼게. 그럼 물어볼게. 자, 함수입니까? 함수죠. 왜? 한 발씩 다 화살을 쐈거든요. 두 번째, 1대1입니까? 네,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짝꿍을 지었어요. 자, 물어볼게.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까? 같아요. 그쵸? 선생님,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야 돼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얘는? 대응이라고? 자, 아까 우리 1대1 함수 조건은 뭐였었지?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자, 너네들이 말했잖아. 1대1로 화살을 쐈으니까 1대1 함수라고도 할 수 있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 뭐라고도 할 수 있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 얘는 1대1 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플러스 1대1 대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거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네요. 선생님 큰일 났네요. 왜? 저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까요? 함수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한테는 두 개를 다 말할 수 있지만 요럴 때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1대1 함수죠. 그럼 물어볼게.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근데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돼요. 그럼 물어볼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중에 누가 더 되는 게 많은 거야? 함수가 더 많겠지. 그 안에 혹시 공역과 치역이 같은 놈이 있으면 그 놈은 하나 더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다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이해가? 그래서 바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포함관계가 성립하는데 바로 하함수가 1대1 하함수가 가장 큰 집합이고 그 안에 바로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내포하고 품고 있는 애가 바로 누구다? 펑션, 함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물론 다른 함수들도 있겠죠. 상수 함수도 있고 뭐 항등 함수도 있겠지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만 보고 놨을 때는 가장 위의 함수, 그 안에 1대1 함수,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많이 연습했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 최서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하지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요거 찾으라고도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우리가 요거 뭐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요거?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요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바로 반례라고 하죠. 요 반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를 찾으시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애들 멘붕아. 아니 나는 1대1 함수를 찾을 수 있고 1대1 대응을 찾을 수는 있어도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아닌 놈을 어떻게 찾지? 라고 하면 사실은 2학년 과정을 배우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빨리 어떻게 봐야 돼? 가로로 그어봐야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구간도 있고
아무것도 안 만나는 구간이 있으면 바로 요 발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나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얘가 돼버리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참고 읽어보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므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반리가 바로 뭐다? 어디에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도 있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밑에 8번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까지만 하고 일단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항등함수는 웬만하면 애들 안 틀려요. 항등함수는 아시다시피 항등이란 뜻이 뭡니까? 항상 같은 함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을 넣어도 A, 또 2를 항등이랬지?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 3을 넣으면 3, 점점점. A를 넣으면 A. 뭘 넣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바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등함수는요, 지구상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항등함수. 아시다시피 방금 제가 요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설명할 때 어땠어요? 야, 요럴 때는 1대1 함수야, 요럴 때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대응이기도 해. 얘는 1대1 대응만 돼. 근데 항등함수는 전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못 고르는 친구는 바본 거지. 왜? 그 많은 그림들 중에 항등함수는 한 개밖에 없거든. 바로 누구냐? 얘들아,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A 넣었더니 A 나오는 대표적인 함수가 뭐야? Y는 X. 그래서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바로 Y는 X밖에 없어요. 그래서 Y는 X 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등함수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탈 거예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밑에 항등함수 보세요. 그림이 Y는 X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 뒤에 상수함수. 그럼 도대체 상수함수는 뭐냐라고 하면 항등함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넣었더니 1, 2 넣었더니 1, 3 넣었더니 1, 점점점. 5A 넣었더니 1. 뭐야? 정의역에 뭘 넣든지 간에 이놈은 항상 치역이 1이네. 뭘 넣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걸 바로 상수함수라고 하고,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어떤 모든 정의역을 넣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찍이라고 생겼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얘는 함수입니까? 함수죠. 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1대1입니까? 아니죠. 왜? 자칫 잘못하다가 요 파란색 위에 그으면 와장창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는 안 된다. 얘는 오로지 상수함수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얘들아, 밑에 10번은 그냥 읽어보고 끝낼게. 10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함수 그래프 찾으시면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2번 원도 안 되고 3번은 된다라는 거. 옆에 넘어가서 1대1 함수 그래프 찾아봐.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2차, 3차 함수는 다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게 너네 선행돼 있는 친구 있겠지. 여기 한 명도 없는. 요게 우리 3차 그래프가 요런 3차 그래프도 있지만 3차 그래프가 요거 말고도 이렇게 생긴 3차도 있어요. 대수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3차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라고는 해요. 왜? 3차 함수라고 읽었잖아요, 제가. 근데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나니까 1대1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함수라고 해요. 근데 또 가로로 그어도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라고도 하고 1대1 대응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러면 같은 3차인데 얘는 함수에서 마무리되고 얘는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3차 이상의 그림은 안 나오고 3차 이상의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런 그림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 1차, 2차, 3차, 4차, 5차 등등등 이런 그래프만 주고 함수니 1대1이니 이런 것들밖에 안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로선과
괄호선만 기억하고 계시면 함수 파트에서 거의 틀리는 건 없을 거예요. 자, 1대 대응 뒤에 거 뭐 끝났고 그럼 잠깐 여기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